끔찍한 범죄로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은 일본 연쇄살인범. 그 어둠의 실체를 파헤쳐봅니다. 지금부터 충격적인 연쇄살인 사건들을 저지른 범죄자 7인을 공개합니다. 7인은 여러 명을 살해한 마스나가 후토시입니다.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키타큐슈 감금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그의 지시 아래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그의 세뇌와 조종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이 서로를 살해하는 형태로 벌어져 일본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너무 잔혹한 내용 때문에 당시 일본 정부가 언론을 철저히 통제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사형 집행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편인데요. 20년 전에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아직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나가 후토시 사건은 사람을 얼마나 극단적으로 조종하고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6위는 2000년대 초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마에우의 히로시입니다. 이 사건은 일본 오사카에서 총 3명을 연쇄적으로 살인한 사건으로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살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 그의 범행 동기 중 하나는 질식에 대한 이상 성욕으로 그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입을 막고 괴로워하는 모습에서 성적 흥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5위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악명을 떨친 니시구치 아키라입니다. 그는 1925년에 오사카에서 태어나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며 사기, 절도, 살인을 저질렀고 승려나 변호사 등으로 신분을 위장하며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1970년에 5명을 살해해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4위는 나카무라 세이사쿠입니다. 어린 나이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는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나이 15세부터 18세까지 여러 명을 살해하였고 중상을 입혔으며 20세의 가족을 직접 살해해 20세 때 사형 선고를 받아 처형당하였습니다. 3위는 고베 아동 연속 살인 사건의 범인 사카키바라 세이토입니다. 1997년 끔찍한 범행으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카키바라 세이토는 범행 당시 사용했던 가명이고 그의 본명은 아즈마 시니치로 범행 당시 14세 중학생이었으며 일본의 소년법을 바꾼 계기가 된 살인범으로 언급됩니다. 그는 엽기적인 수법으로 아이들을 살해했는데 특히 피해자의 훼손된 머리를 학교 정문에 가져다 놓는 등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입안에서 범인이 쓴 섬뜩한 편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둔한 경찰제군 나를 저지해보시게. 나는 살인이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사람이 죽는 게 보고 싶어 미치겠어. 더러운 채소들에게는 죽음의 제재를 수년간에 걸친 큰 원한의 유혈의 재판을 스쿨킬 학교살인 술기장미. 그는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살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자기 동생 친구인 초등학생 하세준을 살해 후 시체의 눈을 찌르고 입을 찢었으며 목을 절단하면서 피를 받아 마시기까지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체포 후 그는 살인에 대해 내가 사람을 죽였을 때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만족감보다 더욱 멋졌다고 진술했으며 시체를 자신의 작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일본의 소년법과 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킨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2위는 오타쿠 연쇄살인범 미야자키 치토무입니다. 도쿄 사이타마 연쇄 유언납치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1988년부터 1989년까지 4명의 어린 소녀를 납치, 살해했습니다. 그는 미숙아로 태어나 손이 잘 돌아가지 않는 선천적 장애를 앓았습니다. 이 때문에 학창시절 그부들에게 이지매를 당했고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와도 불화가 심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신을 위로해주던 소녀에게 집착하게 된 것이 이후 그의 병적인 집착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그는 점차 소녀들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이 집착은 나중에 미성년자 약취 유인 및 살인으로 이어지는 주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재판 초기에는 정신분열병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결국 인격장애로 진단되었습니다. 일부 의사는 정신분열증 판정을, 다른 의사들은 해리성, 정체성 장애 판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은 인격장애로 판정하여 그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여학생들을 보면 성도착증적 수치심을 느끼고 시체를 비디오 촬영까지 하는 뻔뻔한 행동으로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당시 일본 사회 오타쿠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망의 1위는 트위터 연쇄살인범 시라이시 타카히로입니다. SNS를 통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유인 9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흔히 트위터 연쇄살인마 또는 자마 구유체 사건의 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10월 일본 가나가와현 자마시의 한 아파트에서 훼손된 시신구구가 발견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시라이 씨는 주로 트위터를 이용 자살 관련 게시물을 올리거나 자살을 암시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함께 죽자거나 도와주겠다는 등의 말로 유인, 이렇게 피해자들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그는 2017년 약 2달 동안 10대에서 20대 사이의 남성 1명과 여성 8명, 총 9명을 살해 아이스박스에 머리만 보관된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들이 살해에 동의했다며 가명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중 누구도 묵시적 동의를 포함해 살해당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판결. 결국 그는 9명에 대한 살인, 강도 강간, 시신 손괴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극악무도한 범죄로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흥미로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